죽여버리자. 네 남편. 범죄 스릴러 드라마 당신이 죽였다가 11월 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징어 게임과 지우악이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 학교의 흥행으로 넷플릭스의 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미 배우와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친 전소니 배우가 투탑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원작 소설이 있는데요. 2014년에 출간한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나오미와 가나코가 바로 그것인데요. 저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이 드라마가 이제 공개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새로운 책을 읽을 좋은 핑계라고 생각해서 근처 도서관에서 이 나오미와 가나코를 빌려서 읽었는데요. 이 책 재밌습니다. 아주 훌륭한 웰메이드 범죄 스릴러 소설입니다. 이야기 전개가 시원시원하고요. 뒤로 갈수록 그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 서스펜스가 주는 쫀쫀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이 나오미와 가나코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 두 가지를 뽑아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책들 보고 교양을 먹어야지. 두 명의 주인공 나오미와 가나코는 그 대학 동기 친구입니다. 각자 서로가 도쿄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나오미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독신이고 가나코는 결혼한 유부녀인데요. 어느 날 나오미는 우연찮게 가나코가 그녀의 남편 다스오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오미는 엄청 화가 나가지고 가나코한테 야 빨리 이혼해 빨리 헤어져 라고 막 얘기하는데 가나코는 쉽사리 다스오를 이렇게 뿌리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혼을 요구하거나 그를 떠나려고 하면 다스오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자기는 물론 자기 가족까지 해코지하거나 혹시나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가나코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도 사실 과거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었고요. 나오미는 언니랑 2층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막 그걸 이제 들었던 그런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죠. 지금은 이제 그녀의 아버지가 늙고 쇠약해서 가정폭력은 이제 멈춘 걸로 보이는데 그녀는 그런 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는 이제 어머니의 답답한 모습과 그 집안의 그 우울한 분위기, 강압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고향을 떠나서 도쿄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 친구 가나코의 모습을 본 나오미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어린 시절 아무 힘도 없어가지고 어머니의 아픔을 지켜만 보고 언니랑 같이 벌벌 떨면서 숨어만 있었던 그 고통이 다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결심합니다.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 가정폭력의 끔찍한 고통에서 내 친구 가나코를 구해야겠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가나코를 설득해서 가나코의 남편 다스오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 자신과 가나코가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스오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 책 나오미와 가나코의 줄거리 요약입니다. 어때요?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책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두 가지 부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들, 특히 이 여성 캐릭터들, 이거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성별이 여자입니다.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행동에 옮겨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오쿠다 히데오 작가는 남자 작가지만 이 작품에서는 약간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우려고 마음먹고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남자 캐릭터들은 좀 매력이 없어요. 별로예요. 이 가나코 남편 이 다스오는 그냥 쓰레기고 나쁜 놈이고 그냥 얘는 이제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주요한 인물로 그 중국인 불법 체류자 린 씨라고 있거든요. 이 남자도 중요한 인물이 한데 이 남자도 이렇게 주도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매력이 없어요. 그냥 수동적이고 환경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 내에서 남자들은 약간 좀 주변 인물에 가깝고요. 매력적이고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캐릭터들은 여자들입니다. 우선 두 명의 주인공 나오미와 가나코가 굉장히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먼저 이제 1부의 주인공 나오미부터 좀 설명해 볼게요. 나오미는 초반에 나왔을 때는 약간 무기력하고 그냥 조용조용한 인물처럼 보였는데, 나중 가면 행동력이 진짜 엄청난 인물입니다.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타인을 위해 행동할 때 이 행동력이 폭발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 꼭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뭔가 조용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는 사람인데, 뭔가 큰일이 생기면, 사건 사고가 생기고 이슈가 생기면 갑자기 막 팔을 걷어붙이고 막 먼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 명 정도 떠오르지 않나요? 주변에? 이 나오미가 그런 사람입니다. 가족이나 친지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듬직하죠. 그래, 나오미도 보고 있으면 그냥 듬직합니다. 믿음이 가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완전 범죄, 이 시나리오를 직접 집필하고 감독하는 이제 작가이자 감독이자 연출자로서 이 시나리오를 쫙 이렇게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데, 요 부분이 이제 1부의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읽으시면 나오미의 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서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그 과정이 너무나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통쾌한 그런 이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나오미 엄청 매력적인 캐릭터고요. 또 다른 주인공 가나코도 이제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약간 그 어떤 계기로 살짝 이제 각성한 다음에 계속 완성된 상태로 쭉 가는 완성형 캐릭터라고 한다면, 가나코는 성장형 캐릭터예요. 초반에 가나코는 약간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피해자로 나오면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런 좀 답답한 존재로 나오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녀가 점점 변합니다. 이 나오미가 도와주려는 이 모습,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가나코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생겨서 그녀도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소설 후반부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던 가나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사람이 바뀌어요. 행동을 옮기는 걸 보면 아주 적극적이고 과감한 여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2부는 가나코의 시선으로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그녀의 마음속 심리 상태가 나오는데, 처음이랑 똑같이 계속 불안하고 겁도 많고 그렇긴 한데,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마음속의 아픔과 불안함을 극복하고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주도적인 사람이 됩니다, 가나코가. 나중에는 나오미보다 더 가나코가 이제 주도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주도적이고 매력적인 인물로 바뀐다. 그래서 가나코의 성장을 지켜보는 맛도 쏠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조력자로 등장하는 그 중국인, 차이나타운에 사는 중국인 여자 사장이 있거든요. 아케미라고 있는데 이 여자 사장이 진짜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제 생각에 사실상 세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케미라는 캐릭터는 초반에 등장해서 나오미랑 살짝 이 긴장감도 유지하면서 약간 적인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쭉 이 두 명의 여성을 도와주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뒷배로 이제 행동해주는 여잔데요. 이게 주인공 나오미랑 약간 그 신경전을 펼치면서 살짝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부분도 엄청 재밌고, 특히 제일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아케미가 중국인이고 나오미가 일본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시선에서, 일본의 시선에서 중국 여자와 일본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 정말 흥미롭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제 3자 입장에서 일본인이 평가하는 일본인과 중국인의 특징을 이제 보는데 뭔가 공감도 가고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인은 이제 사과하는 게 습관이죠. 이야기의 시작을 이제 사과로 이제 딱 시작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중국인들은 일단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이나, 일본 사회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죠. 수호지심을 약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인데, 중국 사회는 뻔뻔한 거를, 당당한 거를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다. 그래서 일본 여자로서 나오미가 그 중국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살짝 각성하는 계기도 되고요. 그 비교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국가적 특징을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 읽으실 분들은 초반에 이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이 차이점을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진짜 꿀잼이니까 이 부분 집중해서 읽으시면 진짜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그냥 뭐 저의 개인적인 걱정이지만, 한국판 드라마에서 이 아케미라는 캐릭터가 남자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여자 대 여자로서 약간 이 케미가 폭발하는 게 소설책이 좀 있는데, 나오미랑 이 아케미가 드라마에서 남자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건 좀 아쉬운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드라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 가나코의 남편 다스오의 이제 집안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코 입장에서는 시댁 식구들이죠. 이 시댁 식구들을 보면요, 소설 속에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입체적으로 매력적으로 이제 설명됐다, 묘사됐다는 것을 굉장히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스오의 부모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가나코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죠. 근데 시아버지는 그냥 지나가는 인물이에요. 주변 인물이에요.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합니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나와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도 소설 속에서 보시면요, 굉장히 인상 깊으실 겁니다.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진짜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는데, 이 다스오의 누나 료코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료코라는 이 캐릭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 료코라는 캐릭터가 2부에 가면 우리 이 가나코랑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이런 적대적인 인물이거든요. 나오미와 가나코 이 두 명의 주인공이 이제 프로타고니스트, 우리가 감정이입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면 료코라는 캐릭터가 바로 안타고니스트입니다. 우리의 반대편이에요. 적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강한 상대입니다. 전투력이 어마무시해요. 이 료코라는 캐릭터가 다스오의 누나가 보여주는 이 행동력이랑 치밀함이 상상 이상입니다. 그녀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이 2부를 이렇게 감아오는데 주인공 입장에 제가 이입하고 있잖아요. 임자 만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부에서 이 책이 주는 서스펜스의 거의 90% 이상을 이 료코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들이 4명 정도 등장하니까요. 그래서 주인공 2명뿐만 아니라 아케미와 료코를 포함한 이 여성 캐릭터들의 이제 행동, 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책을 읽으시면요, 이 책이 왜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긴 하지만 일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난 인물들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소설 2014년에 출간됐을 때 일본 여성들이 굉장히 통쾌해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책에서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굉장히 특이한 구성입니다. 이 책은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점이 1인칭 시점인데 나오미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2부로 넘어가면 가나코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1인칭 시점을 나오미에서 가나코로 이어받아서 가나코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1부, 2부는 주인공도 나오미에서 가나코로 바뀌지만 동시에 이야기의 분위기도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1부는 다스오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지워버리는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하는 부분이 바로 1부죠. 2명의 여성이 범죄에 공모하고 실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먼저 그녀들이 왜 다스오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지, 지워버리려고 하는지 그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부분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묘사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오쿠다 히데오가 진짜 뛰어난 작가라는 게, 필력이 장난 아니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저 새끼 죽여야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여자 2명인데 그 2명을 응원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녀들 편이 됩니다. 이 작가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 공모와 실행 부분에서는요, 또 이제 재밌는 게 이 2명이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을 생각이 없어요. 체포되고 뉴스에 등장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오미와 가나코는요, 다스오 때문에 인생을 더 망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들은 뭔가 우연한 행운을 발견해서 그 한 가지 작은 기회를 활용해가지고 완전 범죄를 이제 꿈꾸게 되거든요. 그녀들이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녀들이 구상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그 하이스트 무비라고 하죠. 범죄 공모 영화. 예를 들어서 그 오션스 시리즈라던가 아니면 그 도둑들 같은 요런 케이퍼 무비라고도 하죠. 요런 장르의 재미를 일부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르고 뒤처리하는 부분도 막 극적이고 막 처절하고 이렇지 않고요. 굉장히 담담하고 사무적으로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작가가 빌드업을 너무 잘해서 주인공들을 응원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들이 본인들이 세운 계획을 잘 충실히 이행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감정이 드냐면 대견한 감정이 듭니다.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뒤처리를 잘하는 그녀들을 보면서 기특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묘한 해방감도 느껴지고 어쨌든 1부는 좀 약간 행복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부가 깔끔한 분위기라고 했잖아요. 2부로 가면요, 이야기가 이제 지저분해집니다. 2부에서는 이제 더티해져요. 1부에서는 분명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었고 실행도 깔끔했는데 2부에 들어와서 다소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특히 이 다소의 누나 요코가 이 사건에 파고들면서 완벽해 보였던 계획의 허점이 하나둘씩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범죄 스릴러 소설이라고 설명했잖아요. 장르적으로 봤을 때 1부만 딱 떼어놓고 보면요, 1부는 그냥 범죄 소설입니다. 서스펜스는 별로 없어요. 근데 2부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긴장감이 확 올라갑니다. 2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 스릴러 소설이 됩니다. 서스펜스의 레벨이 이제 달라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때는 오히려 별로 막 긴장감이 없어요. 조마조마한 게 없어.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범죄가 잘 진행되고 처리가 돼서. 근데 무엇이 이 책을 읽으면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느냐, 무엇이 저를 쫄깃하게 만드냐면 완전 범죄로 보였던 그녀들의 그 범죄가 들통이 나냐 안 나냐,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다스오가 사라지고 나서 사라지는 동안 저질렀던 이런 행동들이 밝혀지냐 밝혀지지 않냐, 그녀들이 용의성산에 오르냐 안 오르냐, 진상이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냐, 요거를 쪼는 맛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를 거쳐오면서 나오미와 가나코의 편이 됐잖아요. 그녀들을 응원하게 됐는데 2부에 들어가서 그녀들에게 뭔가 위기가 닥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래서 제발 걸리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소설을 읽으실 분들에게 이제 권장드리는 방식은 1부는 편안하게 읽으시고요, 대신에 2부에 들어가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벨트를 딱 묶으셔야 돼요. 1부에서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2부부터는 막 위아래로 요동치거든요. 근데 또 재밌어요. 그래서 1부에서 이 빌드업하고 2부에서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막 주는데 그거 즐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럼 이상으로 오쿠다 히데오의 범죄 스릴러 소설 나오미와 가나코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이 이제 출간되고 바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2016년도에 일본 드라마 일드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주인공 나오미 역할을 히로스에 료코가 했었고, 가나코 역할을 우치다 유키가 이제 맡아가지고 열연을 펼치고 당시에 시청률 엄청 잘 나오고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일단 원작 소설이 체급이 높고 훌륭하다 보니까 드라마도 같이 잘 흥행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일본 여성들에게 엄청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당신이 죽였다도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극중 배경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제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 특유의 그 분위기와 감성이 한국으로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쫙 바뀌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드라마가 나오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형 갈게. 어? 짠 찬바람이 부는데 스잔 땅거미가 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내 곁에 오지를 않니.